자, 이번 주 자치관리 관련해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관리는 뭐 지문 그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그 공동택을 스스로 관리하는 걸 저희가 자치관리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일단 양가로 1번에 가보면 구성 시기는 제가 이제 보시면 좀 전에 업무 이관 절차 때 잠깐 한번 확인했었던 부분으로서 여긴 지문만 제가 한번 확인하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최초 구성은 세 번 몇 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6개월 이내 구성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변경은 두 번째 그 위탁 관리에 저희가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최초 구성이냐 관리 방법이 저희가 변경이 되냐에 따라서 구성에 관한 시점 6개월과 저희가 종료일까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보면 자치관리기구는 입주협회 감독을 받습니까? 네. 그리고 인력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밑에 양가로 3번에 법령 시행령에 따른 별표 1에 따른 인력 장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술 인력, 여기 이제 보시면 기술 인력은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면 기술 인력은 제가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보면 박스 우측에 가보면 다음에 기술 인력이다 그래서 보시면 가와에서부터 가와 나에 따른 그 공동택의 특성에 따른 그와 같은 기술 인력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와 나에 따른 기술 인력이 언급을 되는 건 아니고, 지문은 하나 주의할 게, 지문은 가와 나에 따른 그와 같은 기술 인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다음에 기술 인력이 나와 있는 단서 규정에 따라 다만의 요 의미만 좀 이해를 해 두시게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관리조직 입주협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동택에 승강기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공동택 하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 자, 공동주택에 저희가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자, 공동택 승강기 설치했다면 관리 방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영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용역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만약에 이거를 이 승강기가 설치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직영이 아니라 이걸 용역이면 이거를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입주협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다네요. 용역을 줬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마지막 줄에 해당 두 번째 줄 마지막 끝부분에 가보면 해당 기술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용역을 주는 경우라면 지금 어떤 거예요? 지문 가에 나와 있는 승강기 자체 점검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했다면 용역을 줘버렸다면 해당 기술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지문 주의하시고, 장비는 가보니까 세 가지. 장비는 이제 보니까 저희가 가나 다에 따른 세 가지 장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대비하고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른 장비 요건이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법에 따른 가나 다에 따른 장비 기준을 보는데, 가와 나는 하나 좀 주의하실 게 뭐를 주의하시냐면, 가는 이제 지문은 비상용 급수 펌프란 지문이 지금 양가로 수중 펌프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비상용 급수 펌프나 수중 펌프란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문이 비상용 급수 펌프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수중 펌프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지문을 줘도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것만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저항계를 누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지문을 줘도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는 것만 하나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나와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 장비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양가로 4번. 일단 자치관리 기구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러면 소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선임하는데 일단은 요건은 구성원이 얼마가 여기서 찬성합니까? 저희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소장으로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반찬 소장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선임된 소장이 그만 본인 자의반 타의반에서 그만두는 등의 어떤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선임을 해놨는데 그만둬 버렸다네요. 결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선임된 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앞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만뒀다. 결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며칠인가요? 저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족수 과반수하고 새로 선임에 관련된 데서 재선임은 며칠 이내 재선임을 할까요? 30일 이내 재선임한다는 규정까지 하나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 3번. 여기서 이제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성원은 저희가 동별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 즉 동별 대표자는 쉽게 아파트 관리사무 직원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이제 말로 설명드리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자치관리는 내용은 그리고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 정도까지 하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5번에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는 지금 지문 그대로입니다. 위탁관리는 여기는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문 그대로 위탁을 주어서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저희가 주택관리업자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걸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련 5번에 양걸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시장군수구청을 하는 자는 등록을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면 반드시 뭐예요?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는데 이때 등록은 누구로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한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제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다. 그럼 일단 저희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주택관리업 하다가 잘못하면 이 법에 따른 저희가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말소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주택관리업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래서 등록이 말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지나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3번, 4번, 5번에 주택관리업자에 관해서 공동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은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제가 준용합니까?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준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가보니까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따른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등록 기준, 내에서 보시면 저희가 등록 기준은 이와 같이 박스표에 가시면 크게 저희가 4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자본금, 기술인력, 그리고 주택관리사, 그리고 시설장부 4가지 파트로 나눠 있는 부분들 중에 일단 보면 자본금이 하나 보시면 자본금 제가 이제 보시면 2억 원 이상이다라고 해서 금액에 관한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술인력은 가나 다라에 따라 저희가 4가지 기술인력을 정리하는데 기술인력 보시면 제가 하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등록 기준 중에 이제 보시면 등록 기준 중에 저희가 등록 기준 중에 제가 이제 보시면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자, 등록 기준 중에 제가 기술인력은 보시면 여기서 지금 가나 다라에 따라 4가지 이제 기술인력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술인력은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 여기를 구분하시는 거 여기는 요것만 주의하자. 그래서 기술인력은 이 주어지는 기술인력에 한 직군과 관련해 저희가 그 직군에 따라 저희가 산업기사인지 여러분이 기능사인지를 여러분이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 다라에 따라서 네 가지 이제 기술을 일관한 직군 중에서 어느 직은 산업기사, 어느 직은 제가 기능사의 직을 요한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그 중에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열관리산업기사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전기와 열관리의 경우라면 저희가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고 나머지 보일러라든가 가스라든가 위험물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기능사다 그래서 그런 주어지는 직군에 따라 직이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요하는데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분 하나 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 양가로 3번에 등록 신청에 관련된 제출들을 들어가는 가볍게 서류는 한번 가볍게 쭉 보시고 이 서류 가지고 지금까지 언급된 적과 가능성 거의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신청서에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다 네 가지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쭉 한 장을 넘겨서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4번만 일자만 한번 잠깐만 확인할게요. 일자는 자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그래서 변경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양가로 4번 관리상의 의무에서는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건 뭘 제가 보고자 하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자치관리도 관리사무소장을 입대회의에서 이 요건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배치했다. 그만뒀다면 다시 30일 이내에 재선임하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위탁관리도 보면 주택관리도 실제적으로 공동택에 그 관리사무소 출근해서 공동을 관리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주택관리업자가 채용한 누구 관리사무소장을 위탁받은 공동택의 소장으로 채용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관리업자가 채용해서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이 그 주택관리업자 해야 할 업무를 현장에서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갖는데 그럼 이때 관리사무소장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사무소장 여기도 마찬가지 결혼이 발생했어요. 결혼이. 그러면 좀 전에 결혼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자치관리라면 결혼이 발생했다 며칠 이내 재선임합니까? 30일 이내 재선. 여기도 마찬가지 위탁관리 방식인 공동택의 소장이 결혼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며칠 이내 저희가 다시 주택관리소 새로운 소장을 재배치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일수는 저희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저희가 15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호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생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2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일단 위탁관리는 일단 저희가 읽어서 더 설명드려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서 정리하고요. 밑에 양가로 5번에 가면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가 있습니다. 말소.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등록 말소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의 지문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 등록 말소는 이제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시장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 지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는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필연적 등록 말소입니다. 필연적이라 그러면 필연적이라는 건 이때는 저희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누가 시장구청장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의적 말소입니다. 그럼 저희가 임의적 말소라는 건 여기는 저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이란 것은 그 사안별에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중하다면 뭐 할 수 있고요. 사안이 중하면 뭐 할 수 있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또는입니다. 등록을 말소하기엔 사유가 그렇게 너무 중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등록 말소하는 것을 대신해서 뭐를 저희가 1년 이내 기간 동안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저희가 영업정지했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지문에 가보면 방금 봤던 지문에 보면 저희가 기역과 니은과 지읒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 중에서 여기는 요 기역, 니은, 지읒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시장장은 주택관리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선택 예정 없이 기역, 니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위치 잘못 적었네요. 네, 기역, 니은, 지읒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기역, 니은, 지읒은 여기 필연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역과 니은과 지읒에서 여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사유는 일단은 그 부분 한번 먼저 확인하면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범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지역,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했다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역, 니은, 지읒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말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여러분이 기역, 니은을 제한 나머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서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주권법원에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그러나 시효 또는 이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에 정하여 전부도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보니까 여기도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있고요.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있고 또 저희가 명할 수 있다는 저희가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명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건 여기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따른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시장구조수님 그러면 그 3개월의 한시적 기간 동안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여기도 먼저 그러면 여기도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 말소가 아니라 정지처분을 내리는데 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것도 사유에 따라서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도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있고 명할 수 있다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았던 질문들 중에 뭔가요? 저희가 시효다고 이응 임의적인 사유 중에 시효다고 이응의 경우면 그래서 시효다고 이응의 경우라면 이때는 영업정지를 저희가 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일단은 여러분 먼저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첫 번째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그러면 명할 수 있다는 건 이 3개월이라면 3개월 동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 하게 되면 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그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만큼은 뭘로? 돈으로써 내고 그 돈을 여기를 저희가 무슨 돈? 과징금을 내고서 뭐 3개월이면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을 제가 돈으로 계산해서 돈을 내고 그대로 주택관리업은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결국 이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 명할 수 있다는 거면 결국은 과징금은 이거는 저희가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택관리업자가 이 임의적인 사유로서 명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대신 나는 돈을 내겠다. 돈이란 건 결국 그러면 얼마를 내고 이거를 어느 기간에 납부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는 저희가 일단 우측에 하단 양가로 요걸 안 살펴봤네요. 먼저 시효다고 이응을 정리하고 관련해서 과징금 관련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효다고 이응 어느 경우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는지에서
자, 시옷에 가보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자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라면 자, 그리고 이용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선 충당금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해서 시옷과 이용의 경우라면 그때는 뭔가요? 영업정지를 명한다. 그러면 나머지 임의적인 사유 중에 필연적인 사유를 제외한 임의적인 사유만 놓고 봤을 때 시옷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의적인 사유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또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 보면 양가로 6번에 일단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일단은 먼저 1번하고 2번을 보시는데 자 그러면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에 영업정지 기간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영업정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3만 원 30일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세 가지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고 그럼 뭐 1,000만 원을 초과하자는 범위에서 금액이 결정이 됐다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에 30일이나 과징금을 시장공제 수납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인가요?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에 그 30일과 그리고 7일.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보실 거는 그러면 과징금 관련된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과징금하고 관련된 부분에 따른 여러분이 금액은 3만 원 30일 그리고 얼마를 1,000만 원을 저희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이 됐다면 이거를 납부합니다. 네. 납부는 지금은 납부는 제가 이제 보시면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납부하시고요. 천재지변의 부득이 사유가 있다면 며칠인가요? 7일 이내 그거를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합니다라고 해서 30일하고 저희가 7일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이제 등록 말소에 관한 부분이 여기서 기억하실 건 첫 번째. 여러분이 필연적 등록 말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여기는 몇 가지냐?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과징금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부과기준에 관한 숫자와 납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 둘에 관한 숫자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하나 더 정리합니다. 여기는 말소하고 하나 더 정리할까? 뭘 정리할 거냐면 자 말소는 지금 필연적이든 임의적인 사유에 따른 간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등록을 말소해버리거나 그리고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말소를 시켜버린 행정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거를 통보를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저희가 시장구조청장의 말소나 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통보하세요라고 해서 법에서는 저희가 사전 통보입니다. 사전 통보. 그러면 사전에 미리 통보해 주세요. 뭐 하려면 저희가 등록 말소나 그리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를 해줘. 입주대표회의에서 준비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전 통보는 저희가 처분일로부터 처분일 1개월 전에 저희가 사전 통보하는데 누구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이걸 사전 통보합니까? 이걸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저희가 사전 통보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제가 방금 봐왔던 양가로 6번에 이제 보시면 제가 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저희가 2번으로 가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하려는 때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택의 입주자 대비 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1개월 저희가 전입니다. 1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사전 통보에 관한 기한과 누구에게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6페이지 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하고 개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일반 기준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여기 양가로 6번의 양가로 1번에 이제 나와 있는 일반 기준에 관련해서 여기는 그 의미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바로 일반 기준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면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기억. 가장 무거운 위반의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인 경우는 등록 말소 처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여기는 하나가 그 위반 행위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위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등록 말소, 하나는 영업정지 행정말소라 일단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라면 그러면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달라요. 그렇다면 시장구조청장은 어떤 처분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그중에 중한 처분, 등록 말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선택한다는 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가장 중한 처분이 얼마?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각 처분 기준은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정지 기간 1년을 초과하는 때는 몇 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니은번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 이때는 위반 행위 내용이 둘 다가 뭔가요? 둘 다가 무슨 처분이에요?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이란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저희가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내용이다. 그럼 이때는 둘 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그중에 여기는 그중에 중한처분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처분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되 합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산 기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합산하더라도 기간은 얼마를 1년을 저희가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는 의미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시장구조청장 위반 행위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다음이란 밑에 나와 있는 가중 사유 A, B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를 그리고 감경 사유는 A, B, C, D, E, F까지 해서 총 6가지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감경 사유 따라서 그래서 가중 사유, 감경 사유를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1 및 2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 기준 2분의 1 범위에서 양가로 가중한 영업정지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필연적 등록 말소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 설명드릴 것은 등록 말소라고 그랬어요. 등록 말소. 등록 말소인 경우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는 저희가 6개월 이상.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뭐 할 수 있다? 저희가 감경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등록 말소는 뭐는 제가 제외한다고 그랬나요? 필연적 등록 말소는 뭐 합니까? 저희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좀 전에 여기 등록 말소는 크게 보면 필연적과 임의적인 등록 말소 나온다고 그랬는데 필연적 등록 말소인 기역, 니은, 지읒 중에 어느 하나에도 이때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기역, 니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시장구조청 주택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고 저희가 여기서 방금 전에 6개월 이상의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것은 어떤 처분을 어느 사유냐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여기죠. 여기. 필연적인 것은 반드시 등록 말소 여기는 어떤 고려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저희가 정지가 아니라 등록 말소 처분하려고 그래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런데 등록 말소를 하려고 봤더니 무슨 등록 말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주택관리업자가 밑에 나와 있는 감경 사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주택관리업자가 감경 사유 중에 그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그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등록을 말소하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몇 개월, 6개월 이상의 처분으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가중 사유 감경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여기 일반 기준, 그럼 여기 봤던데 여기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일반 기준. 일반 기준은 여기 쭉 해서 뭐 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일반 기준 관련된 질문 여러분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금 숫자 관련한 것은 뭐가 나와요? 숫자 관련한 것을 저기 보시면 숫자는 여기서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가중 감경한다고 해서 숫자는 얼마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에서 그 다음에 연수는 얼마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저희가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적인 사유로서 등록 말소하려고 했는데 감경 사유가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몇 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영업적인 행정처분은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일반 기준에 따른 것은 가중 감경이나 몇 년 초과 못하고요. 몇 개월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서 그 부분까지는 하나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개별 기준은 여러분이 여기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개별 기준은 여러분이 이제 개별 기준은 여기 여러분 시간 투자 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필연적인 말소자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필연적인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서 등록 말소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린다는 것은 임의적인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1차 위반을 했다면, 2차 위반을 했다면, 그리고 3차 위반을 했다면에 따라서 사유가 그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나 예를 잠깐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기준 관련된 박스 세 번째 박스 답번에 저희가 방가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중대한 과실로 공동택을 잘못 관리해서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해서를 입힌 경우라면 1차 처분이면 1차 위반이면 그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대과실이면 1차 처분 영업정지 2개월, 2차가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3차가 영업정지 3개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대로 저희가 이와 같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 뭐 1차 2차 그리고 3차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 영업정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혹시 여기 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차, 2차, 3차인데 여기는 난이도를 높인다는 그 의미보다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대과실 관련 2차에 관한 이 부분을 딱 가로쳤어요. 여기를 가로치고서 자, 다음 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도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답안지에다가 뭘 써야 됩니까? 개월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주의하실 게 만약에 여기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어느 차수를 가로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로 내용을 쓰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영업정지에서 보시면 저희가 몇 개월이라고 해서 뭐까지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개월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뭐까지 써야 돼요? 영업정지가 있다면 영업정지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월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는 이게 어느 사유에 따라 어느 차수를 가로치든가 여러분이 반드시 그 가로쳐놓고 내용을 써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앞에다가 뭐가 달려 나와야 돼요? 이제 경고인 경우는 경고만 쓰면 되겠지만 경고가 아닌 경우로서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영업정지 몇 개월인지에서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은 정확히 이 부분까지를 여러분이 답안지에 써주시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가 보면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사유가 뭐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 해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많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최소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형태로 이거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시 힘들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투자해서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그중에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었죠. 좀 전에 임의적인 사유에 관한 부분 영업정지에 행정처분에 관한 것 중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여기 방가리 2번에
하이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시효다고 이용했다는 요 두 가지에 관한 부분에서 요 두 가지는 조금 한 번만 더 확인해 두실까요? 그래서 물론 다른 임의적인 사유에 따른 뭐 죽어서 1, 2, 3차 행정처분을 물어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혹시나 명하이한다 사유 관련해서 시효다고 이용에 따른 요 두 가지 중에 혹시나 해서 가능성은 모르겠으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이제 보면 다른 사유 중에 이제 보면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 명할 수도 있지만 명하이한다는 사유하고 혹시 연계해서 지문에 보면 저희가 4번에 가보면 4번 그거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그 사와 아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4번은 지금 보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따라서 1, 2, 3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 다음 4번에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선 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때는 1, 2, 3차가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에 따른 행정처분 내린다고 해서 다른 임의적인 사유 한 번은 확인해 두시되 그다음 특히 영업정지를 명하이한다 관련한 4와 5에 따른 사하고 아에 따른 두 가지 관련해서 사유별에 따른 1, 2, 3차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에 여러분 꼭 한번 여기는 이와 같이 그 중에 어느 차수를 치든가 보면 여러분이 가로 썼을 때 영업정지 몇 개월까지 정확히 써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를 확인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하게 되면 제가 이 위탁관리가 여기 자칫하면 내용은 실제로 몇 개 없지만 그러나 위탁관리는 출발에 등록은 누구에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이 행정처분에 따른 부분에 일반 기준하고 여기 개별 기준까지 해서 일반 기준을 간단히 묶어서 숫자 2분의 1, 1년 6개월을 뭐 일단 여러분 좀 육안으로 확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별 기준은 말씀드렸지만 이 임의적인 사유의 영업적 행정처분은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여러분이 1, 2, 3차 행정처분 여러분 이거는 확인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 좀 시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1, 2, 3차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을 또 선택형 또는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